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또 이전에 했었던 원래는 오늘 저기 더 슬리밍거스 문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슬리밍고의 문화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2018년도에 저희가 이 행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한국체육대학교하고 연구를 했었던 프로젝트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 연구를 발표하는 그리고 또 내년에 나올 신제품에 대해서 제가 미리 또 스포일러를 했던 그 시간을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중계를 해드릴 건데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고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 오늘 출석 체크에 각자의 단톡방 혹은 체크를 하시는 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번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자, 지금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자, 2020 신제품을 발표해 주실 주식회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 엄태호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적응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태호입니다. (2019) 닥터 코르셋 Our Next Future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번 패션쇼를 기획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너무나 귀한 자리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 정말 대견해, 나 정말 잘 놀아, 나 오늘 정말 행복해 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사를 기획할 때 이 행사 컨셉이란 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런웨이 쇼를 큐레이팅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중간중간 조금 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하얀 화면에 멘트가 나간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모델들밖에 안 보이나요? 사람은 누구나 확증 편향이란 걸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물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큐레이팅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남녀가 등장해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이 사랑은 저희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브랜드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탄생입니다. 우리가 이 브랜드들을 만들어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브랜드는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커 나가는 그 다음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신
또 그런 VIP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 듬뿍 담아 주실 거죠? 오늘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애정 많이 주실 거죠? 예. 아니면 나중에 식사가 끝이 나고 남은 EDM 파티 때문에 에너지를 지금 보충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다음 세션 네 번째는 바로 미래였습니다. 조금 긴 퍼포먼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카메라와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집중을 끌어냈던 바로 이 우리의 신제품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앞으로 우리 입는 바른 자세 브랜드들이 나아갈 방향은 항상 미래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과거가 좋아서 오셨죠. 나는 지금 현재 나의 브랜드가 너무 좋다. 또는 지금 내가 현재 모든 걸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아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19금에 우리 그 EDM 파티 클럽 분위기가 또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우리 브랜드를 애용하시고 정말 매니아 분들은 남다른 놈과 그리고 이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 큐레이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러분들의 박수가 없어서 이 기계가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긴장을 안 하는데 기계는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왜 그러면 가면을 벗고 나왔냐?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죠. 어떤 아름다운 아내로 보이고 싶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가장으로 보이고 그 숨은 가슴에 수많은 상처 그리고 멍들은 저기 저 바다 위에 던져버린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우리 입는 바른 자세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자유를 만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스터 폴리라는 제품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 미스터 폴리를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폴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저희가 2016년도부터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패션 의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 폴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저희의 특허 기술은 어깨 및 상체를 교정하기 위한 압박 의류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허 기술과 더불어서 조금 더 전문화된 분들에게 이 미스터 폴리를 조금 더 고퀄리티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연구는 바로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님이신 오재근 교수님이 주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 시간은 첫 번째 세션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그리고 저희도 또한 기다렸던 이 미스터 폴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 발표를 해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벌써 저희 이 홍보 브로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국체육대학교 오재근 교수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재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대견하고 잘 놀고 행복한 오재근입니다. 오늘 아까 그런 멘트를 하고 박수를 치라고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서 제 연구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공부하는 얘기 들으면 다 싫어하듯이 연구 결과 발표를 듣는다고 그러면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박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기능성 의료용 속옷인 미스터 폴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해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겨울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MOU를 맺고 2016년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네. 그래서 이 연구는 인체공학적인 구조와 설계에 의해서 자세 교정 그리고 척추를 이렇게 정렬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 기능성 의료용 속옷인 미스터 폴리를 착용해서 전후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인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균형 전망각이라든지 또 균형 능력이라든지 또 근육의 활성도라든지 또 유산소 능력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30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저희 대학에 그 아침에 일주일에 3일 이상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레저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레포츠 클럽이라고 있는데 여기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30명을 모집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탈락자가 좀 생겨서 인원수는 좀 줄었습니다. 앞쪽으로 좀 넘어가 주실까요? 네. 미안합니다. 이 이제 여러 가지 변인을 살펴봤는데 우선 제일 처음 살펴본 것은 균형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오덱스 밸런스 시스템이라는 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판이 불안정한데 전후관과 좌우의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를 해서 수치화한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균형 능력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근활성도는 근전도 기계를 상부 승모근 그리고 이제 척추의 그 굴곡근 이런 것에 부착을 해가지고 근활성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활성화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경추 전망각은 엑스레이를 옆에 척부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요. 그 변형을 본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하고 일곱 번째의 그 직선을 긋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의 그 사이의 각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봤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운동 부하 검사인데요. 이 그레이디드 엑서사이즈 테스팅 기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브루스 프로토콜이라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걷기를 시키는데요. 천천히 걷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운동 부하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라든지 최대산 섭취량이라든지 운동 시간이라든지 젖산력치라든지 이렇게 다소 생소한 용어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운동의 능력을 평가하는 특히 유산소 능력을 평가하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의류를 착용을 시켰고요. 또 이제 일반인들이 그 운동할 때 입는 스포츠 속옷을 입게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러니까 착용을 하지 않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균형 능력을 봤는데요. 균형 능력은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앞뒤로 이 균형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다른 그 집단에 비해서 또 시기간, 전후간에 굉장히 좋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내측과 외측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 능력도 굉장히 전후간에 좋아졌는데 이 균형 능력은 조금 아까 보셨던 이 모든 운동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 균형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낙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스터 폴리를 비롯해서 오늘 닥터 코르셋 같은 이런 기능성 속옷들이 그런 이제 낙상 예방이라든지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도를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포츠 클럽의 회원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전도상에 근활성화는 늘 되어 있는 상태라서 활성화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경추 전망각 이게 이제 원래는 C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각도가 줄어들수록 그 일자목 또는 이제 거북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스터 폴리를 착용한 그룹이 일반 스포츠 속옷이나 착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전후간의 각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척추, 특히 이제 경추의 그 일자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거북목과 관련해서도 이 미스터 폴리가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유산소 능력은요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젖산이라든지 운동 시간 같은 것도 다른 그 집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아졌지만 집단 간의 그러니까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늘 매일같이 운동을 하시고 또 나와서 이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라 운동 능력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미스터 폴리를 착용한 군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그 기능성 의료용 속옷인 이 미스터 폴리를 착용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실험한 것이 불과 4주밖에 되지도 않는데도 균형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척추의 전망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유산소 능력이라든지 또 이 그 근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닥터 코르셋이라든지 이런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런 그 기능성 속옷을 이용해서 다른 실험을 해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이제 늘 건강하고 또 활동적인 분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 경추에 이상이 있다라든지 또 이제 척추의 정렬에 이상이 있다라든지 또는 이제 근골격계의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본다고 그러면 훨씬 드라마틱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연구 결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보셨죠? 예, 시간이 워낙 빨리 가다 보니까 저게 행사가 2019년도에 했던 거고 저 연구는 아마 2016년도에서 17년 그 즈음에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19년도에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굿즈 받으신 분들, 굿즈 주미 우리 점장님 사진 또 인증을 해 주셨고요. 모자 굿즈를 또 드렸죠. 2024년도에 계획을 세운 분들에게 제가 굿즈 슬리밍고의 굉장히 리미티드한 그 모자를 선물로 또 드렸습니다. 또 한 분 더 받으실 건데 김옥희님, 강남에서 아마 전달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오래 전부터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골프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2월 달 정도,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제가 소식을 공유를 해드리긴 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문성중학교에서 전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지금 체형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판사방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많은 우리 슬리밍고의 총판사님 그리고 우리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분들 그리고 또 지원을 자청한 서포터즈분들
그래서 한 20여 분이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바른 자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체형 분석을 함께 해드리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 설문지 작성 과정, 예,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성껏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자세를 분석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다. 예, 현재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혹시 또 지금 현재 내가 이 몰랐는데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로 진행을 합니다. 문성중학교에서. 그래서 일정 참고하셔가지고 또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1부는 우리 오재근 교수님의 미스터 폴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또 발표를 해 주셨고, 올해 또 출시가 되는 또 하이에 대한 또 굉장한 저희 나름의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저기 영상으로 제가 업로드는 했는데, 우리 슬리밍거스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보시는 자료이지 않으실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또, 영상을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굉장히 지금 우리, 이런 슬리밍거에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과학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문성중학교 가 있는데도 지금 104분의 계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신규반은요, 오늘까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33일이 지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 어,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일정은 1월 2일 신청이 마지막이다. 라고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6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년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또 다이어트를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스쿼트를 하고, 예, 다들 보니까 스쿼트 왜 안 하나 이런 얼굴들이셔가지고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세를 다 잡으시고. 자, 오늘 해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13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야, 엉덩이가 뒤꿈치로. 네. 다섯, 여섯, 일곱. 다들 자세가 좋으신데요. 여덟. 뒤꿈치로 쭉 밀어 올리고. 아홉, 열. 세 개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박수. 오늘도 하루 작은 성공을 이뤄 나가시는 여러분들, 역시 33 출첵에 오신 여러분들은 작은 승리를 반복하시는 정말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하루에 어떻게 보면 규율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45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랭클린 선생님의 이 돈에 대한 이 부의 사고방식을 다뤄나가고 있죠. 돈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7가지에 대해서 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장의 잔고는 써도 되는 돈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의 잔고의 돈은 써야만 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쓰느냐가 중요하고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욕망 또 욕심 이런 것과 우리는 애써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만큼 우리는 쓰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쓸 거를 미리 옮겨놓고 그 예산 내에서만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남아있는 나머지 돈들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비라든지 또는 세금을 위한 또 이 정기 지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박과 또 내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게 프랭클린 선생님이 통장의 잔고를 써도 되는 돈이지만 이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지출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뜻하지 않는 지출은 분명히 원래는 해야 되는 돈이에요. 세금 내야 되는 돈이고 예비비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갑자기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갑자기 필요한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게 될지 안 될지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언제 필요하게 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항상 구분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쓰는 통장, 즉 자주 소비를 위해서 쓰는 지출 통장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서 거기에는 내가 이번 달에 꼭 써야만 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입금을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비용을 입금한 순간부터 나는 다른 여력이 없어집니다. 프랭클린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뜻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 그건 필요한지 안 한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건데 언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우리가 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될 거고 또 각종 매월 지출되는 또 건강보험료 직장의료인이라면 다 당연히 이렇게 회사에서 다 이제 미리 떼고 예수를 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은 항상 우리가 뭔가 이런 지출되지 예기치 않은 지출들에 대한 분명히 예고는 돼 있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은 다 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곤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칙과도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다음 월급날까지 남은 돈을 모두 써버리는 습관으로 돈에 관한 또 몇 권의 책을 읽었고 그 중에 한 권에 쓰여진 대로 지불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지출과 일정하지 않은 지출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러나 여전히 다음 월말까지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려서 저축할 돈이 전혀 없었다. 몇 달 후 그들의 수중에 $500가 남게 돼서 너무 기뻐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핀트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부터 사고 싶었던 새 TV를 구입했다. 2주 그들에게 보험료 청구서가 갑자기 날아왔는데 이번 달에 청구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했지 못했기에 금전적인 긴급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통장에 돈을 다 써버리면 언제나 궁색해진다. 지금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우리들의 소비 습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월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또 부부가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하게 돼서 돈을 벌긴 하는데 언제나 돈을 다 써버리는 그 습관에 의해서 이제 다음 달에 이런 긴급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게 2주 뒤에 보험 청구서가 날아올지, 한 달 뒤에 날아올지, 6개월 뒤에 날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항상 돈을 규칙적으로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걸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냥 통장에 있는 대로 썼어요. 특히 신용카드를 쓸 때는요. 항상 그 신용카드의 한도 중심으로 이 자금이 운용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카드 한도가 얼마가 내 소득 수준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죠. 실제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카드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내 수입은 1,000만 원이지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매달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천만 원의 빚을 매달 지게 되고 1년을 이제 12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억 6천인가요? 그렇죠. 9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맞나? 428. 4억 8천이군요. 4억 8천의 빚을 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버는 수입을 대상으로 돈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카드 한도로 내 소득으로 착각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사용을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면 사치로 가게 되고, 결코 나는 돈을 통장에 쌓을래야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넉 달치 급여를 미리 땡겨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넉 달치 돈을 또 땡기고 넉 달치 돈을 또 땡깁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월치의 노예가 됩니까? 정말 많은 시간의 돈을 미리 끌어다 당긴 대가를 나는 치러야만 되는 거. 근데 부모님도 이걸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TV의 광고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복제되어져서 내가 그 삶을 영위한, 어떻게 보면 대가이죠.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 모 카드사의 광고대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카드를 썼지만 결국 부자가 되어졌냐? 부자가 되어지기보다는 부자 흉내를 내는 삶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소득을 기준으로 돈을 분배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추냐에 따라서 나는 부자로 살 수가 있고, 그냥 오늘이나 내일 짧은 시간에 부자 흉내만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프랭클린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랭클린의 부자 사고방식 세 번째,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다시 같이 한번 우리 보이는 분들 한번 노란색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한 번만 더.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매달 2천만 원씩 버는데요, 1,000만 원씩 버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한번 보니까 실제 그 돈을 참, 이 통장을 구분하고 또 은행명을 구분해서 거기에는 목적에 맞게 역할을 부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면 2천만 원을 버는 분이면 본인이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길 것이고, 그 기준에서 남는 돈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몇십 프로는 저축을 할 거고, 몇십 프로는 예비비로 뺄 거고, 몇십 프로는 정기 지출을 위한, 즉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 세금 같은 거를 위해서 또 적립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산 내에서 살기 때문에 아주 급할 때는 댐에서 조금만 각출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놓고 또 거기에서 소비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계획 없습니다. 본인이 2천만 원을 버니까 다음 달에도 2천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2천만 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한두 달 기분 낼 수 있고, 또 한두 달 뭔가 필요한 어떤 이 물건이라든지 또 생활에 필요한 지출들이 있으셔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그런 지출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게 당연한 습관이 되고 그렇게 돈을 쓰는 어떤 규모가 형성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키우기는 어려운데요. 키우는 게 처음에 어려웠죠. 근데 나중에 키운 규모를 줄이는 것은 더 어려워요. 내가 썼던 요즘 표현으로 가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2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었고 2천만 원만큼의 소비를 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습관으로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천만 원치 돈을 쓰지 않으면 어색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지출이라는 덤불 속에 숨어 있는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월 정해져 있는 지출은
처음부터 수입에서 제외시켜라. 다시 한번 프랭클린 선생님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매월 정해져 있는 지출은 처음부터 수입에서 제외시켜라. 매월 우리가 쓰는 돈들 있잖아요. 뭐 저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세, 그리고 관리비, 또 저는 렌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렌탈 그 정수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것도 저는 다 저에게 필요한 보험으로 최소한으로 다 줄여놨어요. 이건 뭐 이전 시간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제가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득을 더 증가시키는 거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죠. 지출을 줄이는 게 첫 번째이고요. 소득을 늘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사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출을 줄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지금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 철학자가 철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부터 의심해라가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을 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부자가 되지 않고 내 통장에 지금 10억, 20억이 왜 없냐?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냐? 일단은 돈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문제예요. 돈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문제고 의사결정을 했던 내 성급함과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과거는 잊어버리자고요. 묻어버리자고요. 그죠? 아픈 날아간 돈 생각하면 저는요 못 잡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못 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돈을 줄일 것인가? 첫 번째가요, 관리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렌탈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보험료입니다. 저는 지인들이 참 보험 가입 많이 하라고 해서 제 보험료가 한때는 4천만 원까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4, 5천만 원 정도 보험 넣어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쓸데없이 돈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험을 가입해 놓고 제가 그 보험 해약할 때 얼마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몇백만 원 안 돼요.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도 꼭 필요한 보험을 넣어야지 그냥 설계사 말 믿고 보험을 다 들어버리면요. 죄송합니다. 이 설계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결정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었는데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믿어야지 보험 설계사를 믿고 나서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분 탓으로 돌리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속았구나가 아니고 내가 몰랐구나가 맞는 거지. 그는 속인 적 없어요. 상품대로 설명했을 거고 보험 약관은 충분히 고지했을 거고 전화 상담원이 한 번 더 약관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먹튀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었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우리에게 옳은 절차대로 했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그거를 너무 믿었거나 둘 중 하나죠. 책임은 나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험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줄일 게 있어요. 굳이 내가 들지 않아도 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져 있어요. 꼭 실비라든지 이런 거 필요할 거고 내 가족력을 보고 암보험이라고 하면 그런 암들이 예측되거나 종합검진을 통해서 내가 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놓고 설계를 마무리를 해야지 뭐 비과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몇십억씩 이렇게 소득 발생해서 그렇게 내지 않는 비과세가 큰 의미가 없어요. 경비로 떠는 게 오히려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돈을 아껴서 재테크로 불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전혀 돈을 관리 못해서 진짜 나 진짜 몰라가지고 관심도 없고 할 생각이 없어서 앞으로
돈 공부 전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맡아줘. 그런 분은 괜찮아요. 그죠? 책임까지도 그분에게 내가 지겠다라는 책임 하에서 그렇게 한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재테크 한다고 해서 뭐 재무설계사 분들에게 막 이렇게 돈을 넣어 놓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결정이죠. 하지만 투자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는 내 의사결정이 내가 의지와 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내려지는 의사결정 과정이고 경제 행위인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욕심으로 돈을 던지는 걸 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내가 아는 것과 욕심의 유무의 차이예요. 물론 투자도 욕심을 가지죠. 하지만 무턱된 욕심, 경제 여건이나 경제의 어떤 메커니즘과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투자는 투기예요. 어떻게 매일 2%씩 특정 이자를 줍니까? 불가능해요. 그 회사가 삼성이라도 불가능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나 애플이어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특정이자 2%씩 준다라고 하는 말에 속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뭐다? 너무나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이 경제 이 상황에서 경제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호구되기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에요. 그분들이. 자초하는 거죠. 내가 알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프랭클린 선생님이 지출을 다시 점검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료에 의해서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우리가 벨소리, 여러분 누구를 위한 벨소리입니까? 전화 상대방이 들으면 벨소리 좋다. 그래서 그거 1,000원? 뭐 우스운 돈 같죠? 그러면 한 달에 1,000원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 작은 돈이냐? 절대 작은 돈 아닌데 12,000원 그냥 쓰지 뭐. 근데 부자들은 12,000원도 허투루 안 써요. 정말입니다. 1원짜리 하나도. 우리 저번에 EBS 그 초대석 해가지고 김승호 회장님 나와가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영상을 보면요, 뉴욕을 걷고 있는데 한 거린이 이제 돈을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수입이 다 들어왔는지 깡통에 돈 지폐만 다 꺼내고 가더래. 김승호 회장님이 거기 뭐가 있냐 딱 봤더니 동전 1페니짜리가 3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1페니짜리를 안 챙겨가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챙겨왔대요. 근데 그 김승호 회장이 못 사는 부자, 가난한 사람이냐? 아니죠. 스노우폭스를 거의 7천억에 매각했던 분 아닙니까? 7천억 자산가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 1페니. 우리로 치면 10원도 안 되는 그런 돈 가지고 그걸 죽더라는 얘기죠. 우리 허리 다칠까봐 죽지도 않을 건데, 그죠?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면 큰 돈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결코 그분은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는 사고방식. 작은 돈에서 출발하는 게 큰 돈이거든요. 처음부터 큰 돈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돈이 큰 돈이 된다. 그래서 통신비에 쓸데없는 약정 할인, 뭐 서비스,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주목하십시오. 6개월 이내에 내가 전화기를 바꿨다. 그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요즘에 전화기 가입하시면 특정한 요금, 프리미엄 요금제를 몇 개월간 유지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값을 다운시켜 주던지 여러분들이 돈이 적게 들게 전화기를 출고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통신사는요, 기계값을 낮춰줬지만 의무 약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가 서비스를 강요합니다. 모르면 그대로 가입하는 거예요. 6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그 몇천 원, 몇만 원을 더 내고 있다. 빨리 여러분들 요금제 바꿔줘야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한 달에 전화 통화를 몇 분 하는지, 문자를 몇 건 하는지, 인터넷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상담원에게 통계를 내달라고 하면
최근에 뭐 몇 분을 사용하셨고요. 문자는 몇 건 사용하셨고요. 데이터는 몇 기가 사용하셨습니다.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비싼 요금제 안 써도 되는 나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그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저는 4만 원까지 한 달에 줄였고요. 제 지인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5만 원, 어떤 분들은 3만 원.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쓸데없이 나도 모르게 쓰고 있던 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라고 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듣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이 지금 한 달에 쓰고 있는 돈에 대한 지출, 즉 가계부를 전혀 안 쓰고 있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당연하게 한 달에 급여가 들어오거나 소득이 생기면 당연하게 내가 그 돈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써야 되는 줄 알고 관성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잘 쓰고 있는 것지부터 의심해라. 거기부터 출발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돈 잡아내야 되고 그 구멍 메워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들의 결합체예요. 첫 번째 프랭클린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은 지출을 줄여라. 두 번째도 지출을 줄여라. 마지막으로도 지출을 줄여라입니다. 가장 원칙은요.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부터 해야 소득이 없어도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가는 돈이 큰데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또 그만큼의 소비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꼭 우리가 실천해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지출, 이번 달 지출, 지난달 지출 비교하고 오늘의 지출,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불의의 지출, 낭비 이런 것들을 꼭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만 마무리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집에 재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화장지, 세탁세제,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집에 분명히 있는데 정리정돈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것들 또 사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의 재고 파악을 항상 하셔야만 됩니다. 생필품, 화장품, 의류, 신발, 그 다음에 뭐 생활가전, 또 그릇, 수저, 기타 등등. 이 반찬까지도 마찬가지.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분명히 무가 있는데, 뭐 콩나물이 있는데 내가 재고 파악을 안 하니까 또 집에 갈 때 콩나물 또 사갑니다. 두부가 있는데 또 사가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식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런 일들 여러분들 하지 마셔야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습관입니다. 꼭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2024년 1월 2일 오늘은 돈에 대해서 우리의 지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